이 컬러 티셔츠 누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신발을 신지 못해요. 첫 대회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담긴 대회, 너무나 기분 좋은 대회였죠. 안녕하십니까, 방구석 운동가 여러분들, 디오입니다. 저는 낮에 러닝 다녀왔는데요. 비가 잠깐 그쳤던 때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달리는 동안 비가 와서 우중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잘 완주하고 왔는데요.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좀 센치해지는 기분이 사람 누구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좀 물건들 뒤져보다가 갑자기 메달이 보이고 기념 티셔츠가 보여서 제가 참여했던 대회들을 한번 짚어드리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참여했던 대회들 기념 티셔츠와 메달 등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그 대회는 어땠는지 짧은 후기 알려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참여를 했고요. 기념 티셔츠가 없는 대회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록을 내려고 참가한 대회가 아닌 대회도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가볼까요? 자, 제가 첫 번째로 참가했던 대회 2022년 JTBC 마라톤 10km 코스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2022년 라이프 플러스 보시면 택도 못 댔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컬러 티셔츠 누가 입을 수 있겠습니까? 대회장에서 이거 마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꼭 기념 티셔츠를 입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근데 입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좀 이제 특별한 대회고 TPO를 맞춘다는 그런 의의로 이제 기념 티셔츠를 입고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저는 그 대회장에서밖에 이걸 입은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대로 택도 안 뗐고 굉장히 도전적인 컬러의 뉴발란스 스폰서의 JTBC 마라톤 22년 대회인데요. 이때부터 슬슬 대회 참가가 좀 힘들어졌었는데 제가 이 당시에는 무난하게 10km 코스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메달이 딱 지금 여러분들이 아실 그 메달과 똑같은 메달인데요. 제가 이 첫 대회 참가해서 저는 45분 언더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되게 높은 허들에 목표를 설정을 했었죠. 아쉽게도 목표 성공은 하지 못했습니다. 45분 41초 달성을 했는데요. 병목 현상이라는 것을 그때 유일하진 않지만 어쨌건 가장 다이렉트하게 느꼈던 대회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교를 이제 오고 감에 있어서 그 차량 진출입로가 너무 좁더라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제가 거의 맨 뒤쪽에 배정이 됐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 엄청 춥기도 했고, 근데 그건 이따 말씀드릴 다음 제마가 훨씬 추웠는데 이 당시에는 정말 파이팅이 넘치고 아무것도 몰랐던 유비가 그래도 나름의 호성적을 가져간 나름의 첫 대회였는데요. 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은 아닙니다. 이때 이후로 러닝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다른 대회들도 이제 참여해보거나 러닝 컨텐츠를 슬슬 찍어보기도 시작했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일 될 첫 대회 2022년 JTBC 마라톤 10km였습니다. 자, 다음은 없네요. 이거죠. 이거 출처가 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가지고 라이프 플러스의 러너스 헬스 클럽 3기 기념 티셔츠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런데이에서 지금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 라이프 플러스라는 독립된 이제 하나의 하나생명 주관 하에 진행되는 이제 운동 관련된 이제 컨텐츠 플랫폼인데 거기에서 런데이와 협업해서 러너스 헬스 클럽이라는 좀 이벤트성 런 크루를 한번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운 좋게 3기에 당첨이 됐었고 이때 63빌딩 이벤트 라운지에서 트레드밀 대회, 그때 제가 무동력 트레드밀을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타봤습니다. 그런 행사를 한번 가졌었는데요. 거기에서 너무나 영광스럽게 지금 이제 이 신발을 신지 못해요. 왜냐? 여기 보시면 이봉주 선생님의 사인이
맞습니다. 이때 이봉주 선생님이 초청이 되셔가지고 그 당시는 아직 몸이 좀 안 좋으셨던 상태인데 지금 많이 회복하셨죠. 그때 이봉주 선생님을 뵙고 여러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도 채택이 돼가지고 제가 러닝을 계속 즐겁게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봉주 선생님께서 즐겁게 자신의 페이스대로 이어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코멘트를 지키지 못해서 이따 추후에 말씀드릴 어떠한 일련의 큰 고비를 겪게 되죠. 자,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그 고비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참가했던 하프 대회 2023 서울 달리기 서울 레이스였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의 기념 티셔츠죠. 딱 서울 레이스 뽑혀 있고 얘는 데상트가 협업사입니다. 메달도 뭐 심플합니다. 사실 말이 심플이지 굉장히 매력 없는 메달입니다. 죄송해요 서울 달리기 올해도 참가하지만 메달 요즘 좀 예쁘게 좀 뽑아주지. 해외 마라톤 메달 보면은 굉장히 예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좀 메이저 대회들의 메달들이 좀 특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대회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마 10km 이후에 거의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서 나가게 된 대회였어요. 그래서 나름 목표치를 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140 언더, 1시간 40분 언더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얘는 그래도 다행히 140 언더를 하게 됩니다. 1시간 39분 44초. 자, 근데 사실 어거지였습니다. 진짜 마지막 한 19km 정도 되니까 다리에 쥐가 나고 쥐가 난 다리를 2km 정도 이끌어서 진짜 어거지로 달성한 기록인데요. 코스가 얘가 그 청계천을 광화문 돌아서 청계천을 도는 대회라 고조차는 진짜 없어요. 코스는 좋아요. 기록 내긴 좋은데 근데 뒤에서 출발하면 또 논해죠. 그 병목 현상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고조차 없는 게 사실 가장 큰 메리트인데 나쁘게 말하면 좀 지루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청계천만 계속 쭉 갔다가 쭉 돌아오는 그런 코스다 보니까 근데 기록 욕심이 있으신 분 그리고 서울 내에서의 그런 대회에 대한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얘도 지금 이미 그 마라톤 대회 품절에 합류했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24년 서울 달리기 참가하고 싶으셔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겠죠. 아무튼 제 딱 고비의 시작이 된 대회 2023년 서울 달리기 서울 레이스였습니다. 네, 저에게 가장 큰 첫 대회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의미가 담긴 대회 2023년 JTBC 마라톤 풀코스 대회 기념품들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 달리기의 딱 한 달 이후에 있던 대회인데요. 진짜 객기 어렸죠. 풀코스의 그 진짜 허들을 짐작도 못하고 너무 우습게 봤어요. 제대로 후드려 맞았죠. 330? 사실 출발한 후에나 목표를 잡았어요. 하기 전까지 뭐 서브포, 330 이런 것도 안 정했다가 단순 계산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페이스만 계속 달리면은 3시간 30분 아래로 가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프 뛰면서도 쥐가 났던 애가 해버린 거죠. 실제로 그래서 한 5분 페이스로 22km, 23km까지는 갔지만 거기에서 딱 장경인데 딱 부상을 겪게 돼서 23km쯤부터 마지막까지 걸어서 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은 5시간 27분. 미련했죠. 사실 뭐 호송차를 타거나 DNF를 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맞았는데 그 당시에도 유튜브 컨텐츠를 찍고 있었고 그리고 그 풀코스에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기록에 대한 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풀코스라는 것에 대한 무게감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참가한 시점에서 완주라도 하자, 걸어서라도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2-3시간을 걷게 됩니다.
3시간? 4시간? 3시간 넘게죠. 그때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죠. 최근에 있었던. 얘 덕분에 이제 진심으로 러닝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까지 뭐 진심이 아니었다까지는 아니었지만 무게감이 굉장히 낮았고 체계적이지 못했었죠. 하지만 얘한테 후드를 맞고 난 후에 그래, 이렇게 러너가 됐고 마라톤에 참가하는 사람이 된 이상 어떠한 수준 이상을 도달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어 지금의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된 23년 제마 풀코스였습니다. 자, 그렇게 후드려 맞은 후에 11월부터 이제 나름 준비를 해오면서 올해 2월 처음으로 참가한 대회 동계국제 마라톤 10km 메달입니다. 왜 기념 티셔츠가 없나요? 싶으신다면 저는 매니아 부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막 엄청 메이저 대회들은 당연히 매니아라는 신청은 그런 건 없지만 지역 대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참가만 하는 기념품이나 이런 거 없이, 물론 배번호는 줍니다. 기록집이나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매니아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참가를 해서 나름의 처음 이제 또 호기록을 가져간 대회죠. 왜 얘를 신청을 했냐면 사실 딱 동마는 3월 달에 동마는 이제 신청이 돼 있었고 4월 달에 서아마도 신청이 되어 있던 상황에서 10km도 당연히 한번 나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만만한 대회를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가 있는지도 잘 몰랐고, 근데 찾아보니까 여의도 자전거 도로의 대회로서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보여드린 대로 자전거 도로로 하는 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저 잘 몰랐는데 뭐 불편한 건 있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자전거 통제가 자전거 도로 대회 이제 나가실 분들이나 안 나가보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한강 자전거 도로 대회는 자전거 통제가 완벽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길목마다 안전 요원이 배치는 되어 있지만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안전상에 조금 리스크가 있긴 해요. 그리고 길이 또 넓은 건 아니니까 치고 나가기 또 조금은 힘든 게 있습니다만 잘 운영만 한다면 그래도 고조차가 심하지 않은 메리트는 있습니다. 해서 저도 10km 이제 41분 40초라는 공식 기록을 가져가게 됐죠. 사실 이 당시에 목표 기록이 그냥 42분 43분 정도로서 생각했었는데 대회 딱 출발하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좋은 기록을 가져갈 수 있었던 대회였습니다. 얘 덕분에 이제 올해의 러닝을 기분 좋게 스타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분 좋은 10km의 지금의 공식 대회 PB를 안겨준 동계국제 마라톤 대회였습니다. 아이고,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대회, 올해 3월에 서울 동아마라톤 풀코스였습니다. 운영 이슈,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워낙 많았던 대회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건 풀코스를 제대로 원한 만큼 완주할 수 있었고 너무 즐겁게 달렸어요. 뭐 동마 자체가 코스 난이도로 따지면 풀코스 중에 쉬운 편에 속한다기도 하지만 제 지금 풀코스 PB 3시간 22분 11초를 남겨준 그런 너무나 기분 좋은 대회였죠. 얘 덕분에 러닝을 이제 더욱더 텐션을 줘서 열심히 달릴 수 있게 된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이때부터 러닝 유튜버로서 자리를 조금씩 물론 지금도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지만 이제 슬슬 이제 다른 분들께서 디어 러닝 유튜버 이렇게 좀 말해주시게 된 때였던 때이기 때문에 얘도 저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만 내년에 동마 과연 어떨지 모르겠네요. 벌써 9개월 전에 접수를 받기도 했고 저는 신청해 두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서브3를 목표로 할 거기 때문이죠. 잘 좀 내년에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에 동아마라톤 풀코스였습니다. 자, 동마가 저에게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PB를 세워준 좋은 대회였다면 서울 하프 마라톤 4월에 있었던 하프 코스는 저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들어준 그런 대회입니다. 무조건 또 이제 기록을 단축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또 오만했죠. 130 언더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 패매분과의 뭐 전략 차이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결국은 어쨌건 제 역량의 부족이었죠. 그래서 아쉽게도 목표했던 130 언더가 아니라 1시간 32분의 기록을 가져간 대회였습니다. 코스 자체 뭐 나쁘지 않았고요. 뭐 다만 좀 또 대교 진입할 때 이게 서울 내 대교를 지나는 대회들의 모든 공통점입니다. 대교를 진입하거나 나갈 때 고저차가 생각보다 큽니다. 병목 현상도 생겨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좀 구체적으로 짜셔야지 그런 대교를 건너는 대회들은 무난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제마나 서울레이스 이런 것도 그렇겠죠. 또 이제 서강대교 오고 가는 대회들이 요즘 또 많다 보니까 그 참가하시는 분들도 좀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무튼 다시 한번 저에게 회초리를 해준 대회여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또 기록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가져갔으면은 물론 기분 좋고 앞으로도 노력은 했겠지만 지금처럼 다시 또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4월에 서울 하프마라톤 하프코스였습니다. 자, 이제 최근 마지막에 참여했던 대회인데요. 인천광역시 63명맹 해장배 마라톤 대회라는 거창한 이름이지만 결국 아라뱃길 마라톤으로 불리는 그 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제가 기록을 내려고 참가한 대회가 아니라 뭐 컨텐츠이자 그리고 제가 요즘 러너를 담다 하면서 모셨던 서브3 페이스메이커 분에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도 남에게 주자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50분 페이스메이커를 도전했던 대회였죠. 우중런 대회였고 유튜버로서 비공식 패매로서 어느 정도 조금 따라오시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서 저에게는 또 특별한 경험이 되는 대회였습니다. 실제로 저 덕분에 뭐 PB를 세웠다, 50분 언더를 했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지금 공식 기록이 50분 14초입니다. 적어도 50분 언더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 촬영하고 그리고 이제 워치에 GPS 오류 등 변명이지만 완벽한 페이싱이라고 할 수 없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스스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할 생각인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또 굉장히 좋은 기억을 안겨준 이 아라뱃길 마라톤 10km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참가했던 대회들에 대한 제 짤막한 소감과 뭐 정보들을 말씀드려 봤는데요. 마라톤은 정말 러너들에게 있어서 꽃입니다. 최고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축제이자 인생에서의 기억에 남을 만한 하나 한 켠의 조각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대회들에 대해서 러닝을 시작하셨다면은 꼭 뭐 풀코스까지가 아니더라도 10km든 하프든 참가해 보시면 진짜 그 러닝 마라톤에 대한 애정과 애착 그리고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참가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요. 무조건 막 이런 메이저 대회들만 또 참가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메이저 대회와 메이저 대회가 아닌 대회들의 각각의 장점들이 있어요. 메이저 대회는 코스가 아무래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완전한 차도 통제 그리고 규모도 크다 보니까 그 규모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또 이런 작은 대회, 지역 대회들이 또 별로냐 한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쾌적하게 달릴 수 있는 그리고 뭐랄까 좀 더
진정으로서 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은 느낌. 그리고 엄청나게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함께 한다는 뭐랄까, 소속감과 만족감, 즐거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각각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제가 요즘 특히 마라톤 대회에 대한 정보들도 최대한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참가해 보시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같이 뛰는 크루, 친구, 가족 분들과 참여해도 더더욱 좋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앞으로 다양하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들 드리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